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문화일보 안진영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 기자,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순서는 지구촌 구석구석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순서죠. 자, 먼저 우리 김묘성 기자님, 어디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 뉴스파이터에서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동물들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의 재주는 정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어떤 동물의 어떤 재능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누워있는 한 환자 옆에서 머리를 마구 흔들고 있는 이 동물, 놀랍게도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그냥 머리만 흔드는 게 아닌데요. 네. 이렇게 휴대용 전자피아노에 입술을 부비부비 하면서 연주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병실 밖으로 나와서 복도에서는 두 발로 서서 어이구.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면서 재롱을 부리기도 합니다. 야, 근데 최명기 원장님, 참 저 모습이 신기하긴 한데, 근데 보통 병실에는 동물들 출입 못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 동물들은 동물을 매개로 한 어떤 심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실을 들락날락 할 때도 아마 그 위생과 안전에 있어서 전부 다 점검을 갖다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병실 생활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린이들이 오래 입원하다가 보면은 가장 커다란 고통이 지루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지루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물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미국 병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동물들이 굉장히 커다란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이 반려동물에게 위안을 참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떨 때 보면 동물이 사람보다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진영 기자님, 다음 가보시죠.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최근 공공장소에서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야. 황당하면서 또 당황스러운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깐 채 한 남성이 고온이 자고 있죠. 네. 근데 이곳 남성의 집 안방도 거실도 마당도 아닌 지하철 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 봉이 보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주변을 보니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 남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 위에는 휴대전화를 올려뒀는데요. 무슨 알람이라도 맞춰놨을까요? 소리도 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참 보면 아유 정말 편하게 꿀잠 자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불까지 다 챙겨왔잖아요. 아예 작정하고 왔을까요?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이상기후가 지구촌 어디에서나 일어나다 보니 이 중국에서도 더위를 참지 못하고 지하철을 마치 피서 장소로 착각한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부자리까지 저렇게 갖추고 턱하니 들어넣어서 배에다가 휴대폰을 올려놓은 모습, 마치 자기네 안방인 것으로 생각하는 듯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지하철 안에서 이상 행동을 보여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아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하철 철도공사 측은 이 지하철 바닥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행동, 이것은 비문명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남성을 찾아서 즉시 제지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남성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 측은 이 남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CCTV를 확인하고 있고 만약에 찾게 되면 추가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요즘에 밖은 너무 덥고 지하철 딱 타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아휴 저 여기서 누워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진짜 실행에 옮길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안진영, 허주연 변호사님, 다음 나라 한번 갈까요? 네, 이번에 싱가포르로 한번 같이 가보실 텐데요. 싱가포르 한 도로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돌아오고 운전자가 서서히 좌회전을 하면서 핸들을 꺾는 그 순간 이 운전자에게는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 한 대. 그런데 순간 보세요. 지금 좌회전 하는데 스르륵 하면서 도로가 꺼지고 있더니 차량이 그대로 아래로 쑥 떨어집니다. 와. 눈 깜짝할 사이에 땅이 꺼지면서 차량을 삼켜버린 땅 꺼짐 사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와, 최명기 원장님, 저 운전자 무사할까요? 외상후 스트레스가 일어날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이고. 외상후 스트레스는 죽음에 준하는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3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꾸 저 장면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떠오른다든가 밤에 자기 전에 불 끄면 떠오른다든가 어딘가에 가서 이제 검은 어떤 눈이 안 보이면 떠오른다든가 그 다음은 자꾸 이제 회피하게 됩니다. 좀 운전을 회피하게 된다든가 저 길을 회피하게 된다든가 그렇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느껴야 되는 즐거움에는 하나도 마음이 와닿지 않고요. 전화벨 소리나 누가 툭 건드리는 소리에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보통 1년 안에 10명 중에 7명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는 10명 중에 3명은 그게 이제 심했다 덜했다 하면서 평생을 갈 수도 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 운전자요. 알아보니까 5분 만에 구출이 됐답니다. 그래서 많이 다치지 않고 멀쩡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가끔 이 땅꺼짐 사고 나잖아요. 와, 저 영상은 정말 아찔한 것 같습니다. 자, 김묘성 기자님, 다음 나라 한번 갈까요? 네, 다음 나라 베트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통수단 있죠?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아하. 그 거리에 가득한 오토바이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속의 주인공도 이러한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트럭과 오토바이가 함께 달리는 도로입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을 계속하려던 순간 옆에서 거대한 트럭이 옵니다. 어이구.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달려옵니다. 곧바로 오토바이를 덮칠 듯 아찔한 상황인데 이렇게 트럭 운전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틀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몸을 날려서 가까스로 위기를 피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운을 다 쓴 하루, 아니 한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김현주 평론가님. 저 영상 보니까 이 말밖에 생각 안 나요. 94일생. 정말 구사일생이죠.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정말 아찔한 사고이기는 했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끔찍한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저 청년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한 대만 손상이 되고 모두가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고 교통 상황이 복잡한 곳에서는 이번에는 저렇게 다행히 넘어갔지만 나중에도 같은 교통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좀 대책과 함께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거리를 봐도 오토바이들 상당히 예전보다 많아졌잖아요. 모두 좀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진용 기자님, 7월에 마지막으로 가볼 나라 어디죠?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에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을 했고요. 실제로 근처 지역의 재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 역시 그 위험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강진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이 수술을 멈추지 않기 위해 썼던 노력이 포착됐습니다. 이 감동적인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술 중이던 수술실이 갑자기 좌우로 흔들립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며 조명 그리고 각종 지피들도 모두 저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흔들림을 느끼자마자 의료진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였을까요? 환자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장비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힘껏 붙잡고 진동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허재 변호사님, 저 정도면 진짜 다 멈추고 그냥 나갈 법한데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의료진들의 사명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많이 흔들리는 상황, 사실 말이 8.7이지 진짜 엄청난 흔들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술 중에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환자 곁으로 몰려들어서 한 마음으로 마치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7년에 포항 대지진 때 우리 신생아들 지켰던 산후조리원 그때 근무하셨던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지진이요. 정말 큰 지진이었던 게 캄차카반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7의 지진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최대 규모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역대 6번째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자를 지키는 의료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명기 원장님은 수술실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 수술은
옆에 아마 앉아 계셨던 분은 아마 마취과 의사였을 것 같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앉아 있었다는 거는 이제 전신 마취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든가 수혈이든가를 갖다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나 사실 저 의료진이 저기에서 저 행동을 취한 데는 사실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가장 무겁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거를 갖다 잡고 본인의 몸을 버텨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저는 90%는 의무감이고요. 네. 10%는 어떤 의미에서 저희 때 흔들리고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곳은 조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정을 갖다 지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환자한테도 도움이 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한 10에서 5%는. 그렇군요. 자, 영상을 봤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참 굴하지 않는 의료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명감에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뉴스파이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